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삼경제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돈은 한 남자의 입과 그가 남길 종이 한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신의 죽음 이후 가족들에게만 전하는 비밀 지도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천재적인 전략, 혹은 일반인은 꿈도 못 꿀 대단한 고급 정보가 적혀 있을 것 같나요? 하지만 실제 공개된 그의 유언장은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때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죽거든 잡다한 분석 따위는 집어치우고 그저 이곳에 모든 돈을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곳이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상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는 이 단순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하며 조용히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유언장에 직접 새겨넣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부의 공식, 지금 바로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이 2024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정보입니다. 챕터 1 억만장자의 마지막 지시 90대 10의 법칙. 워런 버핏은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을 통해 자신의 사후 유산을 관리할 수탁자에게 보낸 지침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간에 알려진 워런 버핏의 유언장 핵심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치 투자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남긴 포트폴리오는 매우 간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길고 복잡한 금융 용어로 가득 찬 여느 투자 지침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금의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아주 낮은 수수료의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그는 구체적으로 뱅가드의 상품을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평생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독점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골라냈던 그가 정작 본인이 세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는 시장 그 자체를 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곧 개별 기업을 선별하는 복잡한 과정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버핏은 왜 수많은 우량주를 놔두고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이 시장을 이기려 애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필요한 세금,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적 오류가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방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버핏은 투자의 본질이 복잡한 분석이나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지시는 게으른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버핏이 추천한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집합체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 경제의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대변합니다. 개별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쟁력을 잃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우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편입되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은 가차없이 퇴출됩니다. 즉, 미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멈추지 않는 한 이 투자는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이 이 유언장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든 사이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최고의 기업들이 자신의 자산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 그것이 버핏이 유언장에 남긴 첫 번째 부의 열쇠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복잡한 기업 분석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버핏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꾸준히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200만 달러의 내기, 전문가를 이긴 침팬지의 승리. 버핏의 유언장이 단순히 가족을 위한 배려에 그쳤다면 지금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유언장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2007년 월스트리트의 네로라는 천재들과 세기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버핏은 헤지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100만 걸고 내기를 합니다. 내기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10년 동안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엄선한 5개의 펀드 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쪽에 돈을 건 것이죠. 당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능가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수많은 금융 상품과 복잡한 거래 전략을 동원하여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단순한 인덱스 펀드가 이들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복잡함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할 정도의 압승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 말 버핏이 선택한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7.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총 125.8%의 누적 수익을 냈습니다. 이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수익률은 복리 효과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반면 높은 수수료를 챙기며 밤낮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복잡한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헤지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고작 연 2.2%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패배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시장을 이기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거래, 수수료와 성과급 비중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었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지 못한 채 잦은 매매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이기려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비용만 늘어났던 것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심지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시장을 이기려 했던 그들의 노력이 결국 단순한 인덱스 펀드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버핏은 이 승리를 통해 적극적인 관리가 오히려 투자 수익을 해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복잡하고 값비싼 금융 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단순하고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스로를 게으른 투자자라고 칭했던 버핏의 전략이 수많은 전문가들보다 현명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 내기에서 승리한 상금 $222만 전액 걸스 오브 오마하라는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이는 버핏의 재산 증식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 환원 철학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투자계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부가 쌓이길 원한다면 전문가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고 시장의 평균에 몸을 맡기라는 버핏의 유언장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검증된 사실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10년간의 내기는 인덱스 투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결과는 침팬지가 월스트리트 전문가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를 현실로 만들며 금융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챕터 3 변화하는 유언장 180조 원의 향방. 그런데 최근 이 거대한 부의 설계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 6월 워런 버핏은 월스트리트 저널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사후 재산 기부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자선단체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버핏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해왔습니다. 2006년부터 그는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5개 재단에 매년 수십억 달러씩 꾸준히 기부하며 세계적인 자선 활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에만 총 430억 달러를 기부하며 빈곤 퇴치, 질병 예방, 교육 기회 확대 등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와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언장에 따르면 그가 사망한 직후 게이츠 재단에 대한 기부는 중단됩니다.
버핏은 이미 2021년 게이츠 재단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으며 이 결정은 그의 오랜 기부 파트너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그의 사후에는 그의 세 자녀가 재산 관리 및 기부 결정을 직접 맡을 것입니다. 대신 약 1,300억 달러, 한화로 약 18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산은 그의 세 자녀 수지, 하워드, 피터 버핏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공익자선 신탁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이 자선 신탁은 버핏의 유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재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핏은 내 자녀들이 80억 인구 중 가장 운 좋은 1%에 속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가치관을 100%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유산의 사용처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막대한 자금은 우리만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는 대원칙만을 남겼습니다. 이는 부의 세습이 아닌 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버핏의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버핏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단순한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책임과 권한을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이미 각자의 재단을 운영하며 식량 안보, 인신매매 근절, 원주민 공동체 지원, 유아교육, 사회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증명해왔습니다. 수지 버핏은 셔우드 재단 이사장 및 수전 톰슨 버핏 재단 의장으로 유아교육과 사회정의를 장려하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워드 버핏과 피터 버핏 또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발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활동을 통해 버핏은 자신의 기부 철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 유언장의 변화는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부의 축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의 이전과 가치의 보존이라는 점입니다. 버핏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철학이 자녀들을 통해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물질적 유산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을 후대에 물려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가 남긴 180조 원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엔진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재산 상속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유도합니다. 일부에서는 버핏의 이러한 결정이 합법적인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그의 오랜 기부 역사를 볼 때 이는 그의 확고한 사회 환원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부의 본질과 현명한 삶의 지혜. 워런 버핏의 유언장은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는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복잡한 이론 속에서 헤맬 필요 없이 시장의 큰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의 증식 방법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허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첫째, 그의 유언장은 시간과 인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개별 종목 발굴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미국의 성장 동력 그 자체에 투자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간을 아끼고 삶의 다른 소중한 가치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당신의 자산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버핏이 남긴 부의 지혜입니다. 둘째, 비용 절감의 중요성입니다. 복잡한 헤지펀드의 높은 수수료와 잦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버핏은 최소한의 수수료만 지불하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곧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길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교훈을 통해 값비싼 금융 상품이나 불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입니다. 워런 버핏은 재산의 단순한 상속을 넘어 자녀들에게 막대한 부를 관리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책임감을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유언장 변경은 자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류 전체의 복리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부를 쌓는 것을 넘어 그 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돈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행위를 넘어 평생을 투자의 대가로 살아온 한 남자의 지혜와 철학이 집약된 삶의 교훈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그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유언장을 따르며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 지혜를 활용하여 부의 추월 차선에 합류할 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유효하며 특히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유언장을 통해 우리는 투자의 본질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부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버핏은 우리에게 포괄적인 지침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지혜를 따라 당신의 미래를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